안녕하세요. 코인튜브입니다. 200만원으로 1억을 만들어 보자는 프로젝트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이런 하락장을 맞아버렸네요. 이거 맞으면 안 되는데. 오늘은 제가 가족들이랑 좀 야외에서, 물론 야외는 뭐 집 밖은 아니고 마당에서 그냥 고기를 구워 먹는 사이에, 네, 엄청나게 떡락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 불과 직전 영상에 이렇게도 갈 수 있다고 그냥 예측만 했는데, 물론 저는 위로 올라가길 바랬는데, 와, 여기를 뚫어버리네요. 이걸 뚫고 내려와 버리니까, 조금만 이거 지워버리고, 네, 이 두 번째 선까지 뚫어버려 가지고 여기는 뚫릴 수도 있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올라가길 바랬잖아요, 지난 영상에 보면. 그리고 이 최소한 여기 지지선은 지켜주진 않을까라는 이제 내심 기대를 했는데, 너무 올랐나봐요. 요즘에 솔직히 알트코인, 특히 메이저 코인들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여기도 뚫어버리네요. 그냥 한 방에 뚫은 거죠. 이거 한 방에, 한 방 맞나? 좀 차트를 한 시간을 보면, 네, 거의 한 방이네요. 네, 한 방에 이걸 뚫어버렸어. 대박이죠. 이런 일이 생각보다는 빨리 생겼네요. 저는 좀 더, 여기서 올랐으면 여기서 팔았을 텐데 오르지도 않고 중간에 내려가서 좀 차트가 수렴을 하려나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제일 안 좋은 상황에 돌입한 거죠. 여기도 뚫어버리고 여기도 뚫어버리고, 다행히 여기선 지지하고.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한 이제 최악까지는 아니지만 차악입니다. 왜냐면 최악은 여기를 뚫고 그냥 하락장에 오는 거였는데, 물론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다행히 여기는 지지를 해줬나 봐요. 바로 반등한 거 보니까. 근데 긍정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 근처에 왔잖아요. 이 선에, 마지막 추세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상승을 이제 천천히 이렇게 횡보하다 하던지, 뭐 아니면 횡보를 좀 길게 하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죠. 뭐 어떻게 가든지 간에 그 고통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조금 존재하긴 하지만, 뭐 결국엔 오르지 않을까요? 네, 저는 오를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는 거는 사실상 모르겠어요. 그 진짜 이거는 개미들 다 죽이겠다는 얘긴데, 아직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네, 아직은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뭐 아쉽지만, 정리를 못했죠. 네, 근데 원래 코인은 파는 게 아니라는 얘기도 있죠. 네, 진짜 존버하면 존버가 이긴다, 존버가 승리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진짜 존버한 사람들이 결국엔 다 수익률이 좋긴 하더라고. 근데 이 하락장 진짜 마음 아프긴 합니다. 네. 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격 차이 너무 많이 나잖아요. 아쉽다. 그래서 대부분 코인들이 떨어졌던데, 또 중국발 호재로 네오는 또 잘 버텨줬더라고요. 도지도 그렇고. 얘네들은 어떻게 버티는지 모르겠어요. 도지 볼까요? 진짜 어딨지? 전일 대비로 누르면 도지랑 네오, 와, 잘 버티죠. 가스, 모스코인, 뭐 비체인, 아하토크는 제가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도지랑 네오, 네, 잘 버텨주고 있어요. 부럽습니다. 네오 홀더분, 도지 홀더분들 참 부럽네요. 어떻게 이렇게 버텨줄 수가 있지, 이 하락장이. 오히려 심지어 도지는 올랐어. 어제는 300원대였는데 오늘은 400원대가 돼버렸네요. 도지코인이 핫한 것 같아요. 도지코인 검색하면 얘기가 많이 나와요. 도지코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도지코인 자체가 이렇게 오르는 게 물론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하나의 트렌드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계속 얘기를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달러가 아이고, 이 색깔은 보기 안 좋네. 달러가 지금 남아 돌잖아요. 남아 돌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는 것 같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지가 이렇게 상승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어느 누가 내 생각을 했겠습니까? 미래에. 최근 들어서 이제 도지가 오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좀 있었는데, 뭐 채굴업자와 앨런 머스크가 단합해서 네, 뭐 상승을 주도한다 라는 얘기를 도지가 60원일 때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뭐 50원 60원 왔다 갔다 할 때. 그러더니 결국에는 진짜 그 말대로 돼버리네요. 와, 신기하긴 해요. 진짜 이 코인판은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도지뿐만이 아니라 여기 대부분의 코인들, 업비트에 있는 대부분의 코인들,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저는 없어질 거라고 봐요. 그 IT 버블 때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벤처들, 맞죠? 벤처 중소기업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다 없어요. 지금 남은 거는 몇 개 없잖아요. 크게 기억나는 거는 뭐 네이버, 다음, 카카오는 뭐 IT 버블 때가 아니지. 다음 뭐 있냐? 넥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넥슨, NC소프트, 뭐 한글과 컴퓨터, 뭐 이런 회사들이 잘 살아남았는데, 안랩도 있네요. 네, 안랩. 이런 회사들이 잘 살아남았는데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아마 대부분의 코인들은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코인을 실체화하는 게 어렵거든요. 실체화. 계획은 있죠. 누구나 좋은 계획은 있어요. 좋은 계획. 결제, 그게 뭐 결제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내 특별한 특정 프로젝트에 내 코인이 쓰일 수 있게끔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디파이 쪽 코인이 뜨는 이유가, 디파이는 뭔가 확실한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플랫폼도 네, 뜨는 이유가 플랫폼을 활용해서 코인들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NFT도 어떻게 보면 실체가 있는 거고, 실체가 있는 것들은 조금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데, 실체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계획이 되기 어려운 것들, 저는 여기에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코인들이. 도지코인은 그 중에 왕이고요. 실체가 없는 건 아니지만 뭐 특별한 프로젝트는 없잖아요. 도지코인은 그 중에 왕이긴 한데, 어쨌든 대부분 코인들이 저는 99% 몇 프로 이상의 코인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말이죠. 뭐 당장 몇 년 안에 없어진다는 건 아니고, 진짜 블록체인이 자리 잡았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야. 블록체인이 진짜 자리 잡았을 때 대부분 코인은 네, 존재하지 않고 아마 추억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네오가 없어질 일은 없겠지만, 네오라는 코인이 있었지. 이게 몇십만원 했었지. 근데 몇백만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결국엔 다른 코인에 흡수돼서 뭐 사라지더라. 뭐 이런 그냥 추억의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도지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뭔가 살아남으려면 실제로 쓰여야 돼요. 실제로 쓰일 수 있게 됐을 때 살아남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요. 이오스가 아니라 이더리움 진짜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확률은 낮지만 이더리움도 없어질 수 있다. 이더
이더도 확률은 진짜 제가 말씀드려요. 낮지만 없어질 수도 있다. 왜 이더를 얘기하냐고요? 왜 이더 비슷한 게 많거든요. 플랫폼이 꼭 이더가 아니어도 플랫폼이 많잖아요. BSC도 있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뭐 폴카닷, 어마어마해요. 이건 되게 많아요. 웨이브. 물론 이런 것들이 뜨는 거는 이제 가능성이 낮긴 한데, 뭐 그냥 제가 막 되게 HTML 제가 이거 막 10배 기대한다면서 이렇게 잡고, HTML 이런 것도 다 플랫폼이에요. 이런 코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제가 저번에 테스트 해봤을 때 BSC로 돈을 보냈을 때 수수료가 200원 드는 게 이더에서는 17,000원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지금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죠. 완료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수수료가 200원인데 여기 1,700원, 아니 1,700원이 17,000원. 수수료가 몇 배 차이는 거예요. BSC랑 이더가요. 물론 이거 해결 중입니다. 네, 이걸로 계속 딴지 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혹여나 이더가 뭔가 계속 오류가 나고 뭔가 제대로 기술 개발을 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 IT 시대에도 기술 좋았던 회사들, 돈 떼돈 번 회사들 많아요. 근데 결국에는 망한 것도 많죠. 네,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더가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XRP 엄청 좋아하잖아요. 특히 아시아에서 되게 좋아해. 동양에서. 서양도 서양인데 동양, 아시아, 특히 한국 사람들 엄청 좋아하는 코인이잖아요. 이더리움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해외 송금, 이 서비스를 지금 추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탈중앙화가 아니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중앙 관리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궁극적으로 이 모든 시스템이 탈중앙화가 돼야지 값어치가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리플도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 과정에서 이제 살아남을 수도 있는 거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지, 리플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가 죽을 수도 있다. 왜냐면 해외 송금 서비스는 대체가 많잖아요. 솔직히 어떤 코인도 다 할 수 있잖아요. 비트도 할 수 있고 라이트코인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이더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리플사에서는 그런 거를 중심으로 타겟을 정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엄청 많은 파트너사들과 함께 그걸 추진하고 있다는 게 이제 좀 틀린 거긴 하죠. 근데 이제 중앙 관리식이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좀 반 탈중앙화라고 해야 되나? 좀 애매하죠. 근데 진짜 만약에 시장이 진짜로 블록체인 시장이 진짜 100% 탈중앙화를 원한다면, 만약에요, 이건 아닐 수도 있어요. 탈중앙을 혹시나 원하면 XRP 대신에 뭐 비트코인 될 수도 있는 거죠. 선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 XRP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해외 송금 충분히 가능한 게 비트코인입니다. 결제 가능하고요. 수수료도 거의 없다시피 만들 수도 있어요. 기술이 있죠. 그리고 기술이 계속 발전할 거고. 근데 다만 비트코인의 기술은 천천히 개발될 뿐이에요. 천천히 개발이라고 해야 되나? 천천히 적용이라고 표현해야겠죠. 왜냐면 워낙 변수가 크기 때문에 한번 실수하면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급하게 갈 필요도 없고. 비트코인 이미 자리 잡고 있는데 굳이 급하게 무리하게 개발해가지고 런칭했는데 오류가 나오고 이러면 비트코인 이미지만 안 좋아지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충분히 결제, 수수료 이런 부분 해결 가능한 대안이 있습니다. 그게 차근차근 해결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중앙관리식을 사람들이 써도 괜찮다고 하다가 은행들의 역할이 크게 필요 없어지거나 아니면 그런 니즈가 생기면 사회에서 탈중앙화로 넘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리플은 약간 과도기 단계에만 거칠 수도 있는 코인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이건 그냥 제 순수한 내피셜입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건 아니에요. 내피셜이고 비트코인 지지자들이 흔히 하는 얘기죠. 비트만 필요하다. 비트만 있으면 된다. 물론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부분은 BT에는 없는 기능이죠. BTC에는 없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거는 흥미로운 부분이죠. 이더가 그 역할을 해냈으니까 이더의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더가 이걸 잘 해결해서 스마트 컨트랙 부분이랑 뭐 수수료 아무튼 여러 가지를 잘 해결해서 발전시켜 나가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더는 진짜 1000만원도 될 수 있는 코인이 되겠죠. 그렇게 진짜 자리를 잡는다면 1000만원 넘을 수 있는 코인이 되는 겁니다. 비트가 지금 무한대로 성장한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맞죠? 비트가 무한대로 성장한다고 제가 지금 사람들의 얘기를 정리해서 올리고 있는데 이더가 만약에 성공하면 이게 수천만 원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무한대로 성장하는데 물론 이제 눈앞에 바로 펼쳐지는 일이 아니라 먼 이야기죠. 몇 년 뒤. 먼 이야기입니다. 몇 년 뒤가 될지가 몇 년 뒤가 될지 몰라요. 먼 이야기예요. 근데 다만 저는 이 시장을 길게 보기 때문에 지금 좀 힘들어서 그런 것 뿐이지 이 시장을 길게 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다시 한번 우리 서민들에게 기회가 오고 있는 거고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요. 왜냐면 앞으로 4년에서 8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시대의 흐름이라고 봐요. 시대의 흐름. 디지털 사회를 갈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이죠.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디지털 사회를 앞당기는 하나의 기폭제예요. 그냥 다 계획한 거죠. 기폭제가 된 것 뿐이고 코로나 얘기를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코비드 19 작게 얘기를 해서 저기 AI가 검출할 수 없도록 아무튼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이 시장은 디지털 사회를 앞당기는데 꼭 필수적인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달러가 지금 무한대로 지금 찍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무한대죠. 거의 무한대로 지금 달러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부동산 뭐 주식 등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지금 많이 투자가 돼서 엄청난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죠. 부동산 한국에서 엄청난 붐이 있었죠. 중국에도 있었고요. 지금은 다시 한번 미국에 붐이 온다는 뉴스를 본 것 같아요. 한국이 약간 식어가니까 그만큼 자산이 무한대로 증식이 되니까 이 자산이 아니라 달러가 그 통화가 자산의 가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주식인 거죠. 눈에 보이는 주식도 상승하는 거예요. 회사 경기는 좋지 않지만 주식은 유지하거나 더 올라간다. 왜냐하면 돈이 계속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그런데 여기서 하나 추가할 게 생겨요. 가상세계. 가상세계가 생기는 거죠. 가상세계. 메타버스가 생긴 거예요. 유니버스가 아니라 메타버스가 지금 갑자기 생겨버렸어요. 가상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과 주식이 실물이라고 친다면
가상세계에 메타버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메타버스를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죠. 메타버스에는 우리가 요즘에 NFT 코인 핫하죠. NFT에 랜드라는 게 있어요. 랜드, 땅이 있어요. 이 땅, 이거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가상 부동산. 크립토, 우리 지금 코인들, 비트코인 같은 거, 이거는 가상의 통화예요. 가상의 통화. 이게 주식은 아니지만 돈이죠. 이건 돈.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실용적인 코인들이 있어요. 이더리움이나 뭐 토큰들, 이더리움 베이스의 뭐 토큰들이나 수많은 주식 느낌의 주식 느낌의 코인들이 있어요. 느낌. 왜냐면 이거는 뭔가 활용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통화, NFT는 부동산, BTC는 가상통화, BTC 말고 뭐 XRP도 그 중에 하나죠. XRP, 그 다음에 뭐 토큰, 여러가지 토큰들의 주식 느낌의 코인들, 토큰들. 이게 가상세계라는 공간에 보이지 않는 자산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무한대로 찍는 달러를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장난 아니겠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 눈에, 왜냐면 실물이 없거든요. 실물이 없어. 이게 실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실물이 없는 거예요. 메타버스는 실물이 없어요. 이 실물이 없으니까 버블이 감춰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달러를 지금 부동산에 투자하고, 오바마 때부터 부동산 이런 쪽에 엄청 붐이 있었죠. 주식에 투자하고 이럴 때는 벌써 한계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회사의 자산 그 규모가 있잖아요. 회사의 규모가 있는데 말도 안 되게 주식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주식은 이미 수십 년간 맞잖아요. 수십 년간 다져진 시장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무한대로 올릴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페이코인 맞잖아요. 페이코인만 해도 주가는 30% 오를 때 코인은 2,300 거의 3,000% 올랐죠. 거의 3,000%가 오르면서 30% 오를 때 3,000%가 오르면서 주식의 시총을 코인 시총이 넘어버려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이것 때문에 주식 하시던 분들이 코인 쪽으로 많이 넘어왔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게 대대적으로 뉴스에서 뿌렸거든요. 이거를 생각해보라는 거죠. 부동산은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거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그 사이즈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도 사이즈가 있는 거. 말도 안 되게 가격이 늘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점차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늘어나야지 코인처럼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늘릴 수 없는 거잖아요. 코인처럼 이렇게 무제한이 아니라 코인처럼 부동산을 이렇게 급상승 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미 이건 실물이거든. 실물 자산이거든요. 실물 자산을 너무 키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메타버스는 가상이에요. 가상의 세계에 우리의 자산을 다 자산이 아니라 돈을 그냥 여기다가 들이붓는 거죠. 들이붓는 거예요. 들이부어 그냥 달러를 막 갖다 부어버려요. 왜냐면 무제한이거든. 봐봐요. 가상의 부동산은 무제한. 제한이 없어요. 가상의 공간의 부동산은 제한이 없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야. 주식, 가상의 부동산, 가상의 주식, 코인, 토큰 가격이 이게 직원은 수십 명인데 직원은 수십 명밖에 안 돼. 땡땡명. 그런데
아, 회사 가치가 몇 조네? 몇 조에 몇 조? 몇 천억, 몇 조, 몇십 조, 심지어 몇백 조 그런 코인들이 탄생한다고요. 야,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로 녹여버릴 수가 있어요. NFT도 그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디지털 그 자산에다가 SC죠. 디지털 에셋에다가 NFT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돈을 여기다 넣어버려요. 이런 막 그림 하나 그리고 뭐 캐릭터 그림 뭐 희한한 뭐 캐릭터 그림 막 고양이 아니면 뭐 사람 뭐 이상한 그림을 그려놓고 야 이거 11억 이거 1000만원 이게 지금 메타버스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키우면 가상의 세계를 계속 키우고 진짜 VR의 세상이 오고 AR의 세상이 오고 이 가상 공간에 보이지 않는 곳에 그동안 찍은 돈들을 마구마구 집어넣어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와야 되는 거를 막는 거죠. 인플레를 막는다기보다는 충격 완화죠. 충격 완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러가 원래는 망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망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가상의 공간에 들이부었거든요. 응? 들이부어버려.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가상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가상인데, 네. 가상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다 받아줄 수가 있어요. 얘는 그냥 고래가 되는 고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일루미나티 카드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물고기가 이렇게 나와. 얘가 얘를 먹어. 또 작은 물고기가 있어요. 네? 이렇게 물고기가 있고 또 작은 물고기가 있어서 이렇게 먹어요. 이게 내가 기억하기로는 여기가 유로인가? 유로, 달러, 그러니까 엔화인데 이게 위안화가 될 수 있죠. 위안화. 그 다음에 그 뒤에 더 큰 물고기의 입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일루미나티 카드에 있거든요. 이 앞에 또 뭐 하나 있었나? 어쨌든 이제 물고기들이 이렇게 하나씩 잡아먹는 건데 맨 끝에 거대한 물고기가 한 마리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뭔지 표시를 안 해놨어. 그냥 물음표예요.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가상의 세계가 아닐까요? 가상자산. 네? 가상의 통화. 그러니까 너무 거대한 거죠. 이걸 다 삼켜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가상의 세계가. 그러니까 심슨에서도 비트코인 하고서 BTC 무한대라는 마크를 내보내는 이유가 크레이지 캐시라고 해가지고 미친 돈. 네? 크레이지 미친 돈이란 얘기예요. 미친 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엄청 똑똑한 거죠. 세력들이. 왜냐면 원래는 망해야 되는 것을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 버려 가지고 디지털 세계를 만들어서 그걸로 다 흡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새로운 버블을 만드는 거죠. 디지털 세상에 버블을 새롭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이 버블은 꺼질 필요가 없어요. 디지털 세계의 버블은 네? 이거는 측정 불가. 세력이 없애지 않으려면 안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어마어마한 가상 세계를 만들어 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를 언급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쉽게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발전할 수도 있다. 물론 이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세력이라면 내가 세력이라면 가상 세계를 키워야 하는데, 사람들을 어느 한 지역에 이렇게 가둬놓고 이 사람들이 이쪽 나라 사람과 이쪽 나라 사람들이 제대로 소통을 하려면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만나면 되잖아요. 굳이 직접 만날 필요가 있나요? 여기가 브라질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 한국이야. 대륙을 건너가서 만날 필요가 없이 그냥 가상 공간에서 만나는 거야. 가상 공간에 자리 좋은 곳은 부동산 가격 오르듯이 또 가격이 오르고 광고가 붙고 하겠죠. 그리고 모든 건 택배로 배달이 되고,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이런, 그러니까 실물이 지금까지 비중이 예를 들어서 90이었다면 가상이 지금은 10이라고 본다면 추후에는 서로 역전이 되는 거죠. 역전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빠르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디지털화가. 물론 이게 한 번에 90% 간다는 건 아니고 서서히 90%까지 올라가고, 실물이 나중에는 10%. 왜냐면 돌아다닐 수 없거나 아니면 이상한 환경을 만들어 버리면, 돌아다니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막 구역을 나눠. 영화들 보시면 나오죠. 막 구역을 나눠 이렇게. 그래서 여기 A구역, B구역, C구역. 나는 C구역에 살고 어떤 사람 B, 어떤 사람 A구역에 살아. 여길 벗어나는 게 쉽지 않게 만들어버려.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세력들은 여기 이런 구역이 아니라 자기만의 파라다이스가 있는 거죠. 그 엘리시움을 봐도 이렇게 자기만의 이렇게 파라다이스가 있죠. 이상한 이렇게 아무튼 원으로 생긴 이렇게 연결된 무슨 희한한 파라다이스가 있어요. 어떤 영화를 봐도, 설국열차를 봐도 그렇고, 이 세력들, 지도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세력들이 사는 세계는 따로 있어요. 아무튼 이제 구역을 정한다는 거죠. 제 말은 자기 구역,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들의 쪼개놓은 구역들, 서민들의 구역들. 이렇게 나눠버리면은 메타버스, 이 가상의 세계를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좋아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는 거야. 점점 격리를 시킨다고 해야 되나, 사람들을. 오프라인은 점점 죽는 거죠. 온라인이 활성화되고. 근데 벌써 이렇게 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이 갑자기 증가했잖아요. 화상회의도 되게 흔해져 버렸죠. 우리가 줌인가? 줌도 많이 쓰고. 지금 대박난 사업이 교육이잖아요. 교육. 네, 강의를 인터넷으로 하니까 전국의 사람들한테 수강료를 받죠. 전국에서 수강료를 전국에서 받아요. 그러면서 거의 스포츠 스타들보다 돈을 더 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1타 강사들이. 이것도 대박이 아니라 이제 시대 흐름인 거죠. 시대 흐름이야. 이제 점점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궁극적으로는 일자리가 줄어들겠죠. 네. 이제 우리는 점점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익숙해지는 날이 올 거예요.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익숙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벌써 받고 있죠. 10만원씩. 저도 몇 번 받았어요, 벌써.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고 점점 사회주의는 아니겠지만 사회주의 비스무리하게 세상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아무튼 이런 재미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긴 영상이 탄생하는데 광고 많이 붙겠네요. 어떤 사람들은 광고 많이 붙는다고 싫어하시더라고. 어쩔 수 없죠. 네. 싫어하겠죠. 그렇다고 광고 안 붙일 수도 없고. 이게 10분이 넘으면 제가 알기로는 광고가 많이 붙어요.
네, 그거는 좀 알아서 잘 스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또 주저리 얘기하는 것도 뭐 정도껏 해야죠. 네, 다음에 또 하고 싶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